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한 기업. 1977년 창립 후 42주년을 맞이한 한신단열은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는 국내 대표 단열재 1세대 전문 기업으로 발포 폴리에틸렌 시트 제조에 외길을 걸어온 중견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그 단열재라는 제품에 대한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온재나 단열재가 거의 생산이 안 되던 때의 시절에 제가 보온재를 생산하게 돼서 거의 이 분야의 1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희준 대표는 기존 발포 제품의 단점을 보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단열재를 만들어 보자는 포부로 자체 브랜드 에이론을 론칭했다. 에이론은 흡음과 단열, 방수 완충 기능이 뛰어나 파이프 배관, 덕트 보온재 및 완충 단열재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보온재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전에 옛날에는 폴리스테인하고 스티로폴로 보온재를 만들었었죠. 근데 그건 깨지고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폴리에틸렌 발포를 해서 부서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포도 굉장히 정확해서 단열과 보온 효과의 최고의 제품, A라면 으뜸이지 않습니까? 최고의 1등 제품 A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완벽하게 단열재 선구자 역할을 하며 에이론 론칭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한희준 대표. 밑바닥에서 다시 출발하여 더 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그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 고객의 눈높이, 고객의 만족한 제품,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기업인들. 그것이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기계를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 직원들의 삶부터 지역 사회와 국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100년, 500년 전통의 기업을 일궈 가며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세워가는 게 목표라는 한희준 대표. 창업 후 작은 아이디어부터 직원 복지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작성했던 일기장만 봐도 그의 포부를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을 직접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1977년 12월 21일 날 한신단열을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42년째 한신단열을 경영하고 있는 한신단열 대표 한희준입니다. 77년 저는 군대를 막 제대하고 백수했습니다. 백수.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저보고 자기 집에 가서 인사를 좀 해달라 그래요. 그냥 얼떨결에 따라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처갓집이죠. 처갓집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뭘 하냐고. 얼떨결에 그냥 사업합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저는 약속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좌우명을 삼고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했어요. 집에 와서 큰일 났어요. 결혼이고 뭐고 이제 사랑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 동네 지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 가서 이 전화번호를 내가 우리 처갓집에 주어서 전화가 오면 사장이 나라고 좀 해달라고. 그게 또 불안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사장이 안 받고 딴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들통나잖아요. 또 쫓아갔습니다. 사장님네 회사가 바쁘니까 옆에 내가 공장을 좀 빌려서 도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또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저는 장비나 공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전화가 필요해요. 전화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근데 전화를 살 수 없어요. 백색, 청색 전화가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임대한 옆에 공장에 철공소가 있었는데 그 사장님한테 가서 또 전화, 옛날엔 뿌리찌라고 그랬죠.
연결하는 전화. 좀 쓰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또 흔쾌히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전화번호 생겼습니다. 이제 명함을 인쇄했습니다. 1977년 12월 21일 날 한신단열 대표 한희준 명함에서 처갓집에 드리고 한신단이 탄생했습니다. 오늘 그 유사가 42년이 됐고요. 저를 42년 동안 사장으로 만들어준 저희 집사람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창업했습니다. 1977년도에 대한민국에 석유 한 방울 안 나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략 운동이 한창일 때입니다. 벽돌로 집만 지었지 아무리 부를 때도 다 보온이 안 돼서 다 열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77년도에 창업을 했으면 보온 단열재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2년 동안 하면서 저희는 화재에 민감합니다. 보험도 잘 안 들어주는 제품입니다. 화재를 4번 나서 공장 전소를 4번을 다 시킵니다. 또 자연재해로 홍수, 물난리를 한 2번 만나서 공장이 몸 전체까지 차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바본 것 같아요. 좀 멍청한 것 같아요. 불난 것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새로 짓습니다. 물에 잠긴 것도 기계 분해해서 닦고 조이고 쓸고 다시 시작합니다. 앞만 보고 오늘까지 42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나이가 먹고 결혼을 합니다. 제가 주례를 보지 않습니까? 결혼한 2년, 3년, 1년 지나다 보니까 2세가 탄생합니다. 아차 했습니다. 매출 20억, 30억 가지고 저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할 2세를 어떻게 가르치신가? 지금 봉급으로. 저는 봉급을 좀 더 주기 위해서 2공장, 3공장, 4공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11년 매출 100억을 넘기게 돼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봉급을 좀 더 주면서 좀 보람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단법인 중소기업 융합 경기연합회 회장을 역임합니다. 저는 그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탐방 및 융합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경제 관련 있는 기관 단체장들하고 수십 군데 기업을 방문하게 됩니다. 기업은 자산 아닙니까? 국가의. 대한민국의 국민 50%는 미래의 한국의 경제는 중소기업이 이끈다고 다들 말들 합니다.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씀했었던 분들이 자기 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해 있는데 우리 아들 장가 못 간다고 데리고 갑니다. 취업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선진국은 200년에 걸쳐서 만들어낸 선진국 산업 사회를 세계 최고 빈국인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세계 11위 무역 강국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버려요. 한국, 대한민국 그렇지 뭐. 행정도 그렇고 정치 수준 뭐 그래. 우리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계 11위 무역 강대국의 국가 국민으로서 유세당당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부정해버려요. 이런 문화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겠습니까? 반기업 정서만 살아나잖아요. 이래서 우리 기업하는 여러분들 열정을 다시 불태워서 기업가 정신을 살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너무 빅뱅 디스랩션이라는 말 나오죠. 그냥 파괴되잖아요. 제품은 순식간에 빠르게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기술이 세계적으로 평등화되어 버렸어요. 어느 우리나라가 만드는 제품 중국에서 못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까? 다 만들어내잖아요.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요즘 시장에 가면은 생활 필수품을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수없이 깔려 있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이제 중국의 자본을 우리가 들여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우리는 기업인들이
중소기업들은 방향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감히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이 우리를 기업을 어렵게 하나요? 조금 어렵습니다. 16.9% 올랐을 때 12조 천억을 기업인이 부담합니다. 29%, 30% 올랐을 때 20조 원 정도 우리가 부담하죠. 유연성을 좀 주려면 지금 매출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이 63만 명이래요. 금년에. 2023년 가면 40만 명밖에 안 돼요. 20만 명이 없어져요. 대학 정원은 56만 명. 대학 수십 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노동 인력을 어디서 채용합니까? 인구 절벽 시대. 저출산 청년 실업에 10년 동안 100조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정부에 또 부탁합니다. R&D 센터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센터에 세워주시고 공단에 세워주시고 고등학교 공고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0년대 배운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도 그 기술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이 교사들을 업그레이드할 공공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겠어요? 아랍의 속담에 바람은 항상 배가 향하는 쪽으로 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우리 기업인들의 마음에 맞는 정책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맞는 바람이 있다면 올라타시고 못 올라타시면 항해는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테크닉은 배우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쉽대요. 치열한 경쟁은 90%는 기업 리더의 열정에서 나온다 그래요. 열정에서 달라진다 그래요. 기업인 여러분,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물욕의 가치를 과감히 던져버리시고 최고의 창조적인 제품을 만드셔서 명문 장수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